자, 보기에서 전체 화면. 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 수학, Basic Mathematics for AI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에 썼듯이 이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 수학은 인공지능 이해의 필수적인 수학 콘텐츠인 선형대 수학, 또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 그다음 기초 통계와 확률, 그다음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또 프린시플 컴포넌트 애널리시스, 주성분 분석 및 그레디언트 알고리즘 및 이제 그것들을 파이썬 및 R 코드를 활용해서 커버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코드를 교재하고 또 강의로 그리고 실습실에 제공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활용하여 여러분들이 초보자라도 어렵지 않게 복잡한 계산과 데이터 처리 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직접 수행하면서 한 학기 동안 기초 수학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알파고 또 이세돌 이 바둑 결과를 보면서 다 경험한 적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알파고 안에는 어떤 알고리즘이 숨어 있을까? 즉 인공지능과 수학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공부하게 될 텐데, 한 반에 있는 학생들의 앉은 키는 이 학생들의 키와 비례한다.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 y = ax 플러스 b 꼴로 앉은 키와 키 관계를 시각화시킬 수 있다. 더 복잡한 예로는 주가나 날씨나 또는 다양한 그런 대상들이 있을 텐데,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쓰이고, 이 딥러닝은 인간의 뇌를 흉내낸 인공신경망을 여러 층으로 분리하여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법 중에 하나이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형대 수학이나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나 또는 통계학이나 또는 이산수학의 지식들이 꼭 필요합니다. 최근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는 데들이 음성인식이나, 그래서 실이라든지 등등 조그만 인형들, 또 스피커들이 개발돼서 실제로 우리 방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영상인식 또 등이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외에도 자연어 처리나 또는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또 메디컬 분석이나 스톡 트레이딩, 로봇 컨트롤, 또 법에서도 얼마 전에도 알파로우가 실제로 변호사들을 비트했죠. 그리고 또 사이언티픽 디스커버리들이 지금 빅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에서 얻어지고 있고, 또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 수학들이 지식이 필요하고, 이번 학기에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봤겠죠. 인공지능의 창시자라고 여겨지는 알란 튜링이 영국의 50파운드 지폐의 초상인물로 이번 여름에 신문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고액권이에요. 74,000원쯤 되는 고액권에 하면 있으니까. 어쨌든 이 인공지능의 아버지, 또 전쟁용이었던 알란 튜링이 튜링 테스트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우리가 튜링 머신으로 발전했고, 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죠. 또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을 통해서 잘 알려진 알란 튜링의 천재적인 기여와 또 불행한 죽음 등이 소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강좌에서 4챕터로 나눠서 첫째 챕터에서는 행렬과 데이터 분석, 또 이 챕터에서는 다변량 미적분학과 옵티마이제이션, 그 다음
파트 3에서는 확률 통계와 빅데이터,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고요. 이게 체인율, 딥러닝, 이게 이제 도함수, 편도함수를 이용한 그레디언트에 대한 개념이죠. 옵티마이제이션에 사용되는. 자,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계산 시간을 절약하고 시각화 또 데이터 처리를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빅데이터 처리를 컴퓨터에게 시키기 위해서, 로봇에 시키기 위해서 도구를 파이썬 기반의 언어와 R 기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모자라니까 오늘은 그냥 진도를 나가고 내가 이거는 다음 주에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해 줄게요. 쭉 읽어보시면 다 알 거고, 또 이미 다 아는 사람은 다 사용법에 대해서는 여기 유튜브에도 올려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는 크롬 브라우저나 파이어폭스 또는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다 잘 돌아가고, 아이디 어카운트 만들고 패스워드 집어넣어서 자기가 한 활동을 저장할 수도 있고, 바로 그냥 로그인 없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한 자료를 저장하고 또 공유할 수도 있고, 또 남이 퍼블리시한 웹 자료들을, 코드들과 아웃풋을 같이 볼 수도 있을 뿐더러 그 코드를 다운받아서 바로 자기가 거기서부터 한 단계 더 업로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한 내용으로 어차피 한번 자세히 설명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자세히 설명해서 녹화해 줄게요. 자, 그래프를 그리거나 행렬 처리를 하거나 RREF를 구하거나 연립방 정식을 풀거나 뭐 등등. 여기서는 새로 쓴 건데 그 파이썬과 파이썬 기반의 세이지 매스 차이가 뭔가에 대한 설명인데, 기본적으로는 같고 파이썬 이 기반 코드가 약간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자도 프렌들리하게 고쳐준 거예요. 띄어쓰기를 꼭 해야 되는 거를 안 해도 되게끔 하기도 하고 뭐 등등. 뭐 쉽게 하면은 이런 집합을 이런 언어로 쓰면 거기서 홀수 숫자들을 0과 10 사이에서 추려서 제공해주고 뭐 등등, 펑션을 정의하는 방법 등.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참고해줄 내용은 이 Computational Mathematics with Sage Math라고 요 진머만의 책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 거의 수학에 관련된 거의 모든 코드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산수학은 물론이고 서영대 수학, 미적분학 또는 다른 뭐 정수론 뭐 등등 다 코드들이 있으니까 다운 받아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자, 그리고 아까 소개했듯이 그 중학생들 대상으로 수학동화 주니어 폴리매스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들을 어떻게 이제 코드를 이용해서 간단히 할 수 있는지들에 대한 소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순열조합, 또 마찬가지로 이 사이즈가 커지면 뭐 그래서 20팩토리얼만 돼도 얼마큼 큰 숫자가 되는지 여러분 상상해요? 금방 몇백 밀리언으로 커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손으로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런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폴리매스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니어 폴리매스를 본다, 순열조합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명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팩토리얼을 계산하면, 예를 들어 100 팩토리얼 하면 이게 얼마큼 커지는 줄 알아요? 이런 숫자가 나와요. 이게 컨트롤 C에서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에서 파일 색을 여러분들 보고서 낼 땐 저렇게 데이터 제너레이트 해서, 아이고 이게 뭐야? 너무 커졌네. 내가 숫자를 이게 그 100 팩토리얼의 숫자예요. 뭐 이런 식으로 보고서 이렇게 해서 아이캠퍼스에 공유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설명 달고 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5 choose 2, 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뭐 등등 뭐 이렇게 어떤 점에서 어떤 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 세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 답변하고 하면서
전 졸업생이 이 답변을 해주면서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배운 학생들이 이 성균관대학교에 이제 곧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합시다. 행렬과 데이터 분석. 여기에 내용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에 내가 웹 렉처 노트를 또 실습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에 이 파트 1, 내가 이게 초안이지만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 이 네 챕터만 배우면 한 학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요거 한 페이지면 3주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 안 가져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자, 여기 보면 베이직 매스매틱스 for AI 랩입니다.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 기본적으로는 선형대 수학 이 랩 매뉴얼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울 내용들이 계산하는 것만 본다면 벡터의 크기를 노름을 구하고 이너 프로덕트를 구하고 또 프로젝션을 구하고 하는 그러고 뭐 쭉 가서 연립방 정식을 풀고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전체 행렬을 구하고 그다음에 역행렬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하는, 그러고 쭉 지나가서 여기에서 뭐 역행렬을 이용해서 연립방 정식을 풀고 하는 이런 내용도, 즉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만 되는 거는 이 한 페이지 다 만들어 놨어요.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선형대 수학을 안 배워도.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명령어 모음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선형대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꼭 구해야 될 수 있는 건 다 거기 있어요. 자, 연습 문제들, 랩에 들어가면 자세한 문제와 풀이 과정, 그리고 코드까지 같이 있고, 또 여기에 가면 이건 내가 쓴 교과서예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건 한글 버전이고, 이게 한글 버전 교과서고, 이거는 영어 버전이에요. 이게 현대자동차 정몽구재단에 지원해서 여러분들의 빅북 프로젝트로 무료로 교과서를 제공한 거예요. 다운받으면 책을 그냥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시면 뭐 4장에 가면 그 책 내용이 전부 다 있습니다. 디터미넌트의 정의는 어떻고, 그 다음에 이걸 퍼뮤테이션은 인버전의 개수를 구하고, 인버전의 개수는 5개고, 그러면 이분 퍼뮤테이션이니까, 오브드 퍼뮤테이션이니까 이분 퍼뮤테이션은 아니고, 뭐 등등. 그리고 디터미넌트는 이거에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240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숫자를 바꾸면 여기에는 풀이와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에 손으로 쓴 풀이와 코드와 실습시까지 다 있어요. 선형대 수학 안 배운 1장부터 9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연습 교재 내용뿐만 아니라 문제와 문제 풀이와 거기에 관련된 코드와 실습실까지 다 제공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영어로.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도 수학을 배우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게끔 해 있어요. 또 여기에 동영상 강의까지도 같이 주소에 들어있어요. 자, 어쨌든 자 그 디지털 교과서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Q&A에 물어보거나 배우면서 또는 클릭해서 들어가 찾아보면 됩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3주 동안 그 선형대 수학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까지 커버를 할 텐데, 먼저 그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큰 그림, 그 앞으로 많은 터미널로지들을 이제 배우고 진행될 텐데, 그게 배우고 나서도 한좀 지나면 혼돈될까봐 다 먼저 묶어놨어요. 한 페이지로. 이걸 이해하고 대충 보고, 그리고 이 개념을 이해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책을 읽어가면서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먼저 벡터란 힘이나 속도, 가속도 같이 방향과 크기를 모두 포함하는 오브젝트예요. 그걸 벡터라고 불러요. 방향과 크기가 있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n개의 그 순서 조라고 얘기하는데, 튜플,
트리플, n튜플이라고 그러는데 두 개일 때는 쌍이 되는 거고요. 순서쌍. 이렇게 x1, x2, xn으로 이런 모양을 우리가 n차원 공간의 벡터라고 표현하죠. 그런 벡터의 크기, 노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개 바로 표시하고 스퀘어 루트 오브 각각의 컬럼 컴포넌트의 제곱들을 더해주는 이걸 우리가 노름이라고 합니다. 벡터의 노름. 그리고 두 벡터의 내적은 그 각각의 성분들을 곱해서 다 더해준 것을 x 닷 y 돗 프로덕트라고 이전에 썼죠. 근데 이 선형대수학에서는 이것을 유클리디안 인너 프로덕트라고 씁니다. 이렇게 표시해서 거꾸로 표시해서 x, y 인너 프로덕트. 요건 다시 쓰면 벡터 표현을 활용하면 y 트랜스포즈 x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n by 1 by n 벡터 곱하기 n by 1 벡터 곱해줘서 1 by 1 스칼라가 되는. 자, 그 다음에 벡터 공간이란 임의의 non-empty set V가 두 개의 주어진 연산, 하나는 스칼라 벡터 에디션, 벡터들 사이의 덧셈, 또 하나는 벡터의 스칼라를 곱하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이 두 개가 정의되고 그 연산이 두 개의 기본 성질을 만족하고 그게 벡터 에디션에 닫혀 있고 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닫혀 있다는 두 개의 기본 성질을 만족하고 8개의 연산 성질을 이게 뭐냐면 벡터 에디션이 가환이다, 뭐 또 어소시티브하다, 뭐 등등 해서 8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이 10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그 벡터들의 집합은 이 두 개의 연산과 함께 벡터 공간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아온 대부분의 수학적 오브젝트가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R3, Rn, 또 C 컴플렉스 넘버들의 n차원 컴플렉스 스페이스들 이것들이 다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또 행렬들의 집합, n by n 행렬들의 집합 같은 것도 벡터 스페이스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부분 공간은 뭐냐면 벡터 공간 V의 서브셋, non-empty 서브셋 W가 V의 부분 집합이면서 동시에 그 자신이 이 10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벡터 공간이면 두 개의 같은 연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W를 V의 서브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벡터 공간의 서브셋이 같은 두 개의 연산에 대해서 10가지 성질을 다 만족하면 서브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벡터 공간 V의 부분 집합 W가 서브스페이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만 확인하면 된다는 정리가 투스텝 서브스페이스 테스트입니다. 즉 W가 벡터 에디션에 대해서 W 안에서 닫혀 있고 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W 안에서 닫혀 있다는 두 가지 성질만 만족하면 그러면 W는 V의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나머지 8가지는 V에 대해서 다 성립하니까 당연히 그 서브스페이스인 W 안에서도 다 성립할 거니까 8가지는 어차피 성립하고 이 두 가지만 W에 대해서 성립하면 스스로 벡터 공간이 되므로 서브셋이 벡터 공간이 되고 따라서 부분 공간이 된다는 게 이 투스텝 서브스페이스 테스트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 1차 결합. 1차 결합이란 V 안에 있는 벡터들 UI들의 집합 U가 U의 1차 결합이라 하면 UI들의 스칼라 배한 것들을 더해준서 만들어진 벡터를 W라고 한다면 캐피털 V라고 한다면 이 V는 UI들의 하나의 A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 그 1차 결합들을 다 모아놓은 거, 즉 UI들의 1차 결합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S라고 한다면 그 S는 U의 이렇게 꺾기로 표현해서 U의 스팬 오브 U라고 얘기하고 요것은 요 스팬은 스스로 그 V 안에 서브스페이스가 됩니다. U 안에 있는 몇 개의 벡터들이 있으면 그것들의 모든 1차 결합의 집합, 즉 스팬 오브 U는 언제나 V의 서브스페이스가 된다. 즉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 다음 1차 독립. 1차 독립은 벡터들 UI들에 대해서 UI들의 1차 결합을 임의의 1차 결합을 0벡터라고 놓고
그랬을 때 이것을 만족하려면 알파 i들이 다 0이어야만 하면 우리는 이 UI들을 1차 독립이라고 합니다. 리니어 인디펜던트. 그 얘기는 이 UI 중에 어떤 하나도 다른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1차 그런 경우에 즉 각각이 다 인디펜던트하게 존재해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요게 그리고 1차식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고 합니다. U가 1차 독립이 아니면 그냥 1차 종속이라고 합니다. 그 1차 종속이라는 의미는 U 안에 있는 어떤 벡터는 다른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표현할 수 없다니까 1차 독립이 아니면 표현된다는 것이죠. 벡터 공간의 기저, 벡터 공간 V의 어떤 서브셋 B가 기저라 함은 그 B가 1차 독립인 집합이면서 B의 스팬이 V 전체가 될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V의 부분집합 B가 V의 벡터 스페이스 V의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두 가지 조건. 이 내용을 뒤에서 다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 벡터 공간의 차원은 벡터 공간은 언제나 기저를 갖게 되는데 그게 이제 빼아노의 공리에 의해서 사실 그 존재성은 보일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기저가 있으면 기저가 벡터 공간에 있는 벡터들의 집합이니까 그 안에 있는 원소를 셀 수가 있죠. 집합이니까 그 몇 개인지 그 개수, 기저의 안에 있는 벡터들의 카디널리티, 벡터의 개수, 그것이 바로 벡터 공간의 차원이 됩니다. 이 B라는 서브셋 안에 있는 벡터들의 개수가 벡터 공간 V의 디멘전이 됩니다. 다음 행공간, 컬럼 스페이스, 로우 스페이스는 행렬이 주어지면 행렬에 이 행렬을 이렇게 로우를 쓸 수 있죠. 첫 번째 로우, 두 번째 로우. 이 로우들이 로우 벡터들이죠. 이 로우 벡터들의 스팬을 우리가 로우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로우 스페이스, 행공간. 또 행렬 A를 컬럼 벡터들이 합쳐진 걸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 컬럼 벡터들이 벡터니까 컬럼 벡터들의 스팬, 컬럼 벡터들의 1차 결합의 모든 1차 결합의 집합, 스팬. 그것을 우리가 컬럼 스페이스 오브 A라고 합니다. 이게 다 벡터 스페이스의 서브 스페이스입니다. 오케이? N차원, 이건 M차원 벡터 스페이스의 서브 스페이스이고 이건 N차원 N개 벡터니까 벡터 서브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 다음 랭크. 행공간이 있으면 행공간이 벡터 스페이스, 서브 스페이스니까 거기엔 기저가 존재하고 기저가 존재하면 그 기저의 안에 있는 벡터들의 개수를 셀 수 있으니까 그게 차원이 되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그 행공간의 차원이라고 합니다. 랭크라고 합니다. 개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행렬이 있으면 그 행렬의 컬럼 스페이스에서도 우리가 기저를 찾을 수가 있고 그 기저들 안에 있는 벡터들의 개수가 바로 그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행렬의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과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언제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컬럼 랭크 또 로우 랭크가 언제나 같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 두 개를 다 그 행렬 A의 랭크라고 정의합니다. 랭크는 컬럼 스페이스 또는 서브 스페이스, 행렬의 랭크는 행렬의 컬럼 스페이스 또는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행렬의 랭크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벡터 공간의 기저는 다음 성질을 만족하는데 벡터 공간의 기저는 Maximal Linearly Independent Subset이다. 팩트입니다. 또 기저는 Minimal Spanning Set이다. 스팬하는 그런 서브셋들 중에서 가장 작은 셋이 기저가 되고 리니어 인디펜던트인 서브셋 중에서 가장 큰 게 기저가 된다. 이거 굉장히 나중에 이제 쉽게 기저를 찾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니까 알아두고 궁금하면 물어보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게요. 다음 하이퍼플레인, 하이퍼스페이스. 하이퍼스페이스라는 책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는 베스트셀러였는데 하이퍼플레인은 뭐냐면 Rn 안에 있는 어떤 논제로 벡터에 대해서 A의 퍼브를 우리가 Rn의 A의 Rn상의 하이퍼플레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요 벡터와 내적이 0인 모든 Rn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의 집합을 A의 퍼브라고 부릅니다.
A의 Rn안의 하이퍼플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공지능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의 스페이스, 하나의 벡터와 하이퍼플레인, 하나의 스페이스의 하이퍼스페이스, 즉 서로 orthogonal인, 직교인, 내적이 영인. 자, 하이퍼플레인. 자, 다음 정사형은 P 여기서 X의 A 스팬 오브 A 위로의 프로젝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X의 A 스팬 위로의 프로젝션은 이렇게 표시되는데, 즉 P 이퀄 TA죠. 요 P 벡터를 X의 스팬 A상의 프로젝션 또는 올소고날 프로젝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X에서 요 P를 뺀 W, X에서 P를 뺀 요 W를 X의 스팬 오브 A 상의 직교 성분, 올소고날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P하고 W를 더하면 X가 되는 것이죠. 즉 P가 이렇게 간다면 W 더하기 P, P 더하기 W 하면 X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소고날 프로젝션 플러스 올소고날 컴포넌트는 원래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렬의 고유값, 아이겐밸류, 그리고 아이겐벡터. 행렬 A가 n차 정사각 행렬일 때 디터미넌트 오브 람다 I 마이너스 A 이퀄 0을 만족하는 스칼라 람다를 A의 고유값, 아이겐밸류라고 하고, 그 람다에 대해서 AX 이퀄 람다 X를 만족하는 논제로 벡터 X를 고유값 람다에 대응하는 A의 아이겐 벡터, 고유 벡터라고 합니다. 행렬의 대각화, A가 어떤 대각선 행렬과 닮은 행렬일 때, 즉 적당한 가역 행렬 P가 존재하여 P 인버스 AP가 대각선 행렬일 때 A를 우리가 대각화 가능한 다이어고널라이저블한 행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즉 P 그리고 P 인버스 AP 이퀄 D가 되면, 대각선행렬 D가 되면 그때 요 P를 A를 대각화하는 다이어고널라이징하는 행렬이라고 합니다. 행렬 A가 대각선 행렬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대각화 가능한 행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중에 2차 형식에 갔을 때. 다음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고유값과 관련된 개념인데요. 그 다음 제너럴라이즈 인버스, 일반화된 역행렬, 그 다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최소 직업회, 그 다음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 등 이것들은, 자, 먼저 SVD. 행렬 A가 A 이퀄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분해될 수 있다는 이론을 행렬의 특이값 분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SVD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 U는 직교 행렬이고, 요 D는 대각선 행렬이고, 또 V 트랜스포즈도 V도 직교 행렬이에요. 그렇게 주어진 행렬 A를 직교 행렬과 대각선 행렬 그리고 직교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이걸 통해서 랭크 리덕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빅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사이즈의 행렬로 바꿔서 다룰 수 있는 게 바로 이 SVD에서 나오는 겁니다. 랭크 리덕션이. 다음 이 디멘전 리덕션과 변수 축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주요 성질을 대부분 보존하면서도 데이터의 크기를 크게 줄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가 지금같이 엄청난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루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큰 컴퓨터를 해도 그 통째를 다룰 수는 없어요. 계속 그 데이터 사이즈가 늘어나니까. 그 데이터들로부터 그 유의미한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주어진 시간 안에 다룰 수 있는 사이즈로 줄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때 이 디멘전 리덕션, 그리고 중요한 팩터가 뭔지, 불필요한 팩터들은 버리고, 그런 내용들이 이 SVD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또 이 SVD는 아이겐밸류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고, 행렬의 대각화하고 연결되어 있고. 다음 프린시플 엑시스 theorem, 주축 정리는 2차 형식을 기술하는 문제에서 어떤 2차 형식이든 적절한 변수 변화를 통해 혼합항이 없는 행렬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정리입니다. 주축 정리. 앞으로 자주 볼 거예요. 고유값 분해, 아이겐 디컴포지션은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이용하여 주어진 행렬을 고유값 행렬과 고유 벡터 행렬의 곱으로 분해하는 표현입니다.
그 앞에서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배웠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행렬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사이즈의 문제를 작은 사이즈의 문제 여러 개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PCA,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는 데이터의 분산, 베리언스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서로 직교하는 새 기저, 새 축을 찾아서 고차원 공간의 표본들을 선형 연관성이 없는 저차원 공간으로 변환하는 기법입니다. 새로운 축을 찾아서 우리가 다루기 쉬운 문제로 바꿔주는 겁니다. 차원을 낮추고. 다음 Support Vector Machine, SVM.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은 사실 기계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SVM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How do we divide the space with decision boundaries? 이게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 그래서 SVM은 텍스트와 하이퍼텍스트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주로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계속 1장부터 4장까지 배우는 동안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1장에서 배울 행렬이 어떻게 우리 주위의 문제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예로 구글 검색 엔진에 사용되는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쓰는 게 이게 수학을 여는 미래라고 아마 과학창의재단에서 대해서 써달라 그래서 써준 원고 구글 검색의 비밀이라는데 자세히 써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책에 부록으로 내가 실어놨습니다. 자, 어쨌든 구글 엔진에서는 한 웹페이지에서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하는 링크들을 활용하는데 그 링크를 일종의 보팅으로 보고 즉 보팅 수가 많은 웹페이지를 좋은 정보가 있는 사이트라고 가정한 후에 검색 결과 상단에 배치시키는 게 기본적으로 구글 검색 엔진이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고 웹페이지의 관계를 행렬로 나타낸 뒤에 가장 큰 고유값을 구하고 그에 대응하는 가장 고유 벡터를 이용하여 이 페이지 랭크를 구해서 이 페이지 랭크 벡터를 활용해서 디스플레이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의 페이지 랭크는 웹페이지를 아이겐 벡터로 본다.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죠. 하여튼 이 원고의 자세한 내용을 잘 소개해서 선형대수학을 배운 학생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친 거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벡터 시작합시다. 벡터. 이 벡터에 이거 여기 강의들 보면 아마 여기 이 자료에 이 한 절 한 절에 대해서 자세히 녹화해 놓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게 K무크에도 활용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고 다른 자료도 있으니까요. 이게 한글로 설명한 게 있고 아마 영어로 강의한 것도 있을 거예요. 자, 1장. 어쨌든 그리고 PDF 파일로 강의한 것도 있고 파워포인트로 강의한 것도 있고 웹 렉처 노트를 이용해서 실습실에서 강의한 것도 있고 그래요. 궁금하면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습 사이트에 가면 여기는 우리가 컴팩트하게 내용을 요약했고 더 디테일한 내용은 아까 내가 제시한 사이트뿐만 아니라 2주에서 바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스칼라는 길이나 넓이, 질량, 온도 등 크기만 주어지는 온도가 몇 도다 딱 이렇게. 근데 벡터는 속도가 어느 방향으로 몇 킬로미터 그리고 힘이 어느 방향으로 즉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지정하지 않으면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양을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는 유항 성분이다 이렇게. 이게 다 벡터들이에요. 벡터. 이게 그리고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그런 길이가 없는 그런 벡터를 우리가 0벡터라고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n차원 벡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죠. 그리고 그 n차원 벡터 안에 있는 각각의 xi들을 우리 벡터 x의 컴포넌트 성분이라고 하고 두 벡터가 같다는 것은 각각의 컴포넌트가 다 같다는 것이고 두 벡터의 합은 각각의 성분들 컴포넌트들의 썸을 나열한 거고 스칼라배는 각각의 컴포넌트의 스칼라배 해주는 것이고 0벡터를 더하면 원래 벡터하고 변화가 없고 음벡터는 같은 벡터, 같은 크기의 같은 방향의 벡터에 마이너스 4를 줌으로써 방향만 바꿔준 벡터, 마이너스 x를 x의 음벡터라고 하고
그 n차원 공간 벡터들의 모든 집합을 그 xi가 실수일 때는 우리가 그 집합이 Rn을 이룬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n차원 실수 공간 Rn 그 예로 알파 안에 있는 두 개의 벡터들에 대해서 두 개 더하고 빼고 상스칼라배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형대수학을 안 배워도 고등학교 때 대충 배워서 알죠? 이런 것들 그렇죠? 2차원인 것들은 다 해왔을 거고 자연스럽게 대학에 들어오면 3차원 이상 것들을 배우게 되고 우리는 지금 n차원 걸 얘기하려고 4차원 걸 소개한 겁니다. 이것을 다 계산하는데 이게 2차원, 3차원이면 손으로 다 할 수 있지만 이제 이게 차원이 100만 차원, 5천 차원 이렇게 되면 손으로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벡터 A하고 벡터 B를 정의해주고 두 벡터를 더해라. 또 두 벡터를 빼라. 한 벡터에 마이너스 2배 스칼라벨 해라. 하고 명령을 주면 바로 구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단순 작업은 꼭 우리가 안 해도 명령어만 알고 있으면 언제나 필요해 쓸 수 있죠. 내적. 벡터 Rn 안에 있는 벡터가 있을 때 노름, 벡터의 크기를 노름을 구할 때 노름은 각각의 성분의 제곱을 더해줘서 스퀘어 루트 주는 걸 노름 크기라고 했죠. 자, 그리고 그 두 벡터의 차 x-i의 노름을 구하면 이게 뭐가 이거 노름을 구하면 스퀘어 루트 오브 요 차들의 스퀘어들을 더한 것들의 스퀘어 루트 씌워준 거가 되죠. 요거를 어떻게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x, y 사이의 디스턴스 거리라고 정의합니다. 두 벡터를 빼지. 디스턴스. 그래서 두 벡터를 주고 디스턴스를 구해라. 노름을 구하고 디스턴스를 구해라. 그러면 그 벡터들을 주고 벡터의 각각의 노름 또는 두 차의 노름을 그러니까 노름 오브 a-b를 이렇게 정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값을 구해주지요. 손으로 구해보면 이게 루트 18, 3 스퀘어 루트 2가 나오고 디스턴스,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50은 25 곱하기 2니까 5의 제곱이 앞으로 나와서 5가 나오고 5 스퀘어 루트 2가 남죠. 그런 식으로 이게 명령어를 줘서 계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스퀘어 루트 오브 2 곱하기 5 이게 표현이 더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표현해 줍니다. 다음 인너 프로덕트 아까 소개했듯이 유클리드 인너 프로덕트는 두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는 두 개 각각의 성분들의 곱을 곱을 구해서 더해 준 것을 인너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표현은 꺾기로 표현합니다. 코시-슈와르츠 부등식 Rn의 임의의 벡터 XY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해요. 자, XY의 인너 프로덕트의 앱솔루트 밸류는 less than or equal to XY 각각의 노름의 값보다 작다는 거. 여러분들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던 거고 수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그게 나오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인공지능에도 쓰일 정도로. 그리고 이게 n차원 공간일 때 또 임의의 벡터일 때 이게 행렬들의 내적과 행렬들의 노름 사이에서도 성립하는 거고 연속함수에 대해서도 이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이 성립하고 적분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여기에 이것만 설명해도 한 2시간 이상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다음 Rn의 벡터 XY에 대해서 내적을 구해라. 그럼 뭐 당연히 각각의 컴포넌트들 곱하고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벡터 사이즈가 100x1 같은 큰 벡터면은 귀찮으니까 그냥 벡터를 각각 정의하고 그 두 A하고 벡터 B의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라고 명령어를 주면 바로 구해주죠. 마이너스 1 구한 게 손으로 구한 거하고 바로 같은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코드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큰 사이즈의 벡터들 집어넣고도 내적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다음 프로젝션. 여기도 동영상 설명하고 실습 사이트를 만들어 놨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요 벡터 Y의 요 X 위로의 프로젝션, Y의 요 X 위로, X의 스팬 위로의 프로젝션, Y의 X의 스팬 위로의 프로젝션, P. 자, 요거 어떻게 구하냐 하는 건데 먼저 정의부터 하죠. 요 P는 Y의 X 위로의 프로젝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Y에서 P를 빼면 W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P 더하기 W는 Y가 되고, 그렇죠? 자, 이때 이 P를 projection of Y onto X라고 하고, projection of Y onto X라고 하고, 요 W는
x의 직교인 y의 벡터 성분, 벡터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프로젝션 컴포넌트, 벡터 컴포넌트. 자, 자세한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거예요. P는 그러면 프로젝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하고 방향이 같죠. 그러니까 x에다가 상수배해준 그런 벡터가 되겠죠. P equal tx예요. 그럼 프로젝션을 구한다는 건 이 t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t만 구하면 돼. t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y-p는 x하고 올소고날하죠. 내적이 0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 x하고 y-p의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면 0이 되면 되죠. 그러니까 x-y x 닷 y x 닷 p 그 인너 프로덕트 차이가 0이 되죠. 근데 x하고 p는 p는 t 곱하기 x잖아요. t 곱하기 x 같은 방향에 있는 벡터하고 크기만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p를 tx로 리플레이스를 하면 그러면 이게 0이 되니까 결국은 xy의 인너 프로덕트는 xx의 인너 프로덕트 곱하기 t가 같아지게 되고 요거를 나눠주면 t는 xy의 인너 프로덕트 오버 xx의 인너 프로덕트가 되죠. 그걸 다시 노름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t를 금방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프로젝션을 언제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projection of y onto x는 tx인데 t는 바로 요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 내적 이퀄 0이라는 여기서 그냥 바로 따라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게 아까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을 증명하는 베스트 퍼시블한 방법이에요. 자, t를 구할 줄 알아요? 그러면 자, 이제 요 두 개 벡터를 주고 프로젝션을 구해라. 그러면 뭐 구하면 되는 거죠. 요거 구할 때 ty니까 자, 여기 y의 x 윌의 프로젝션은 tx니까 t가 이거니까 자 먼저 인너 프로덕트 구하고 그 다음에 노름 구해서 그 다음에 x 써주면 그냥 나오게 되는 거죠. 정리해서 쓰면 이거죠. 그렇죠? 자, 이 값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 놓고 그 다음에 그 y에서 p를 빼면 w고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그걸 그냥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니까 그람슈미츠 정규직교합법이 이것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를 하나 짜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인너 프로덕트를 계산하고 그다음 프로젝션을 인너 프로덕트 오버 더 노름 곱하기 이렇게 계산해 놓고 그다음 정사형을 이제 구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프로젝션을 빼준 거가 이제 W가 되죠. 그래서 그걸 프린트하라고 시키니까 P하고 W가 바로 나오게 되죠. 그게 여러분들이 손으로 구한 거하고 일치되는 걸 확인했죠. 그러면 이 코드가 워킹할 테니까 앞으로 계속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 벡터만 바꿔주고 이게 이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이어도 5차원이어도 그리고 100차원이어도 아까 여기는 2차원 공간, 3차원 공간 벡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지만 이게 50차원 벡터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될지 감이 안 잡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코드는 100만 바이 원 벡터들에 대해서도 다 워킹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션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점과 평면 사이의 최단거리 n 위로의 v의 프로젝션, 이 노름이 바로 점과 평면 사이의 최단거리입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평면이죠. 이게 평면이에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플러스 d 이퀄 0이라는 평면이에요.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평면에 있지 않은 벡터 v가 있죠. 이 v하고 이 평면의 최단거리는 뭐예요? 이거죠. 여기죠. 요 길이를 구하면 요 벡터의 길이를 구하면 최단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에 최단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프로젝션을 쓸 수 있겠죠. 수직이면서 가장 짧은 벡터. 자, 프로젝션을 어떻게 구해요? 보통 잘못 개념을 이해한 학생들은 이 프로젝션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벡터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프로젝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벡터에 요 평면의 수직인 벡터, 요 평면의 수직인 벡터는 우리가 노멀 벡터라 그러죠. 노멀 벡터. 요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플러스 d 이퀄 0이면 abc가 만든 요 벡터 n을 우리가 요 평면에 대한 노멀 벡터라 그래요.
이 노말 벡터가 바로 이 벡터 수직이에요. 이 평면과 수직이에요. 그러면 요 V의 요 n 벡터 위로에 프로젝션을 구하면 요게 P가 되죠? P는 T 곱하기 N이죠? 요것만 구하면 요거의 노름이 요거의 노름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요 최단 거리가 바로 요 벡터의 노름이 되는 거죠? 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구하면 되는 게 이게 바로 TN이에요. 프로젝션 오브 V onto N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바로 이 명령어 그대로 여기다가 A, B 대신에 V, N을 집어넣어주면 바로 구해지는 것이죠. A, B 대신에 N과 V를 집어넣어주면 바로 프로젝션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노름을 그 P에 대한 노름을 구하면 바로 그 디스턴스가 되죠. 그 계산한 게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대로 하면 딱 이렇게 나와요. 한번 그걸 확인해 봅시다. 점 P 3-1, 2에서 평면 이 위에 이르는 거리 D를 구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N이라는 노말 벡터 위로의 벡터 V의 여기서 요게 노말 벡터는 1, 3-2예요. N 벡터는. 그 다음에 P는 3-1, 2예요. 요 B 벡터의 프로젝션의 노름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V하고 N을 정의해주고 여기서 이퀘이션에서 여기 D 플러스 D인데 여기 마이너스 6으로 돼 있으니까 D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식 그대로 정의를 해주면 요게 노름이죠. 인너 프로덕트죠. 플러스 D죠. 즉 인너 프로덕트 플러스 D 나눠주기 요게 N 벡터의 노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N 벡터의 노름을 분의 그 absolute value of inner product of VNN 인너 프로덕트 VIN에 그 다음에 디스턴스 D 이퀄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주고 정의해준 다음에 디스턴스 프린트하라 그러니까 딱 우리가 손으로 구한 값인 5 of 7 times square root of 14이 나오죠. 즉 점 P에서 평면 여기 위에 이르는 거리는 7분의 5 곱하기 스퀘어 루트 오브 14이다. 같이 일치하죠. 실제로 이걸 한번 여기서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같이. 자, 평면과 직선과 평면의 벡터 방정식 1장 3절 부분에서 자, 좀 더 자세히 벡터 방정식, 매개변수 방정식, 대칭 방정식 등 나오고 그것들을 시각적으로 그리는 방법들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점을 바꿔주면 여기서 뭐 이것이 2가 아니라 4로 바꿔주면 그거에 따라서 선이 바뀌어지겠죠.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이 이퀘이션 그림이 바뀌어지죠. 이게 바로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요 계수를 구해서 요 평면의 방정식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고 변수가 하나 더 높아지면 평면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 4개 변수 방정식들. 이거는 여기 이게 지금 어디서 사용해야 되냐면 이 주소를 크롬 브라우저에서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어디서 사용하면 되냐면 이 코드죠. 이 코드를 컨트롤 C 카피해서 여기서 사용하죠. 세이지 셀 이게 아니라 여기서 사용합시다. 여기서 여기를 사용합시다. 아무 실습실에나 가서 자 여기서 아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를 이게 아니라 3차원 실습실들을 내가 보여주고 싶었는데 실습실에 가서 여기서 이 3차원 그래프들 3차원 그래프들이 되는 게 여기서 사용하십시다. 그러니까 자 아까 여기서 세이지 셀에 가서 자 이쪽 걸 사용하면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보면 이게 이제 3차원 벡터들이 만드는 이제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평면의 방정식을 보여주려고 만든 거예요. 자, 법선 벡터와 또 P 위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아까 똑같이 준 법선 벡터가 있고 주어진 점에서의 자, 이게 보면은 이 한 벡터 위로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아까 짜놓은 코드입니다. 이 코드가 바로 이 시뮬레이션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만 짜놓으면 이걸 바꿔주면 어떤 점에 어떤 평면에서도 우리가 그림을 구할 수 있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프로젝션을 구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런 의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안에서 참고해서 보도록 하세요. 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프로젝션을 구하죠.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챕터 2가 돼서 선형 연립방 정식인데 일단 이 프로젝션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그 행렬 선형 연립방 정식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여기서 내가 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거는 이제 랜덤 프로그램 제너레이터라 그래서 이건 우리가 특허 낸 건데 특허 받은 건데 자, 여기서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자동 생성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프로젝션을 구해라. 그러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라 하는 문제예요. 근데 답이 A, B를 이렇게 주면은 맞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다. 정답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문제를 생성하고 여기 답을 구해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주면 틀렸다. 이게 답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 점을 지나고 그 법선 벡터가 이런 평면의 방정식은 바로 이렇다는 것을 만들어요. 실제로 이거를 뭐 했을 거냐면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들 그 랜덤하게 문제 제너레이터 하는데 사용하려고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젝션을 구하라. 그럼 여기서 이 문제를 이제 바꿔주면 그 다른 거에 대해서도 프로젝션 언제든지 노멀 벡터만 바꿔줘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3차원 벡터가 아니라 4차원, 5차원, 10차원 벡터여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여러분들이 프로젝션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벡터들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얘들 만들어 준 거고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벡터를 이용해서 똑같은 답을 구해줄 수 있는 거 확인했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최단 거리를 구하는 랜덤 프로그램 제너레이터를 만든 거고요. 뭐 등등. 어쨌든 그게 1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본적인 그런 벡터 에디션에 대해서, 벡터 연산에 대해서 배우고, 노름에 대해서 배우고, 프로젝션에 대해서 배우고, 최단 거리를 배우는 게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없으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선형 연립방 정식을 하도록 하죠.